통해서 첨단 소재들에 대한 한국의 국산화를 불렀고 그것이 일본의 미래에 충격을 줄 것이란 이야기를 전하면서 안정적인 상황을 소란하게 만들어 엉키게 한다는 의미로 일본 정부가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운 것이라 일본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첨단 소재 세계 품목을 비롯한 다양한 반도체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에 있어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 여러분들도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가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기사는 삼성전자가 불화수소와 관련하여 한국 제품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것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첨단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불과 1개월 반 만에 스피드한 대응이었고 이를 성공시킨 것은 한국의 솔브레인과 ENF 테크놀로지라고 전하면서 중국에서 수입한 무수 불화수소산을 순도 99.999%의 불화수소 용액으로 가공한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가 국산 불화수소에 대한 시험 가공을 시작한 소식과 함께 기존 불화수소를 일본제에서 중국제로 전환한다며 현재는 보급형 반도체 생산에서만 적용을 시작한 단계이지만 이 작업을 마치는 대로 더 높은 가격대의 반도체 생산에도 활용해 나갈 방침이라는 내용을 일본에 전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불화수소는 가장 국산화가 쉽게 여겨져 왔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기대 가능한 범위였지만 그 외의 소재에 대해서도 국산화의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반도체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경우는 오랜 노하우와 몇 년 단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산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왔었으나 첨단 회로 미세화가 불필요한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등의 반도체에 있어서는 삼성이 이미 동진 세미캠의 레지스트로 전면 전환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 반도체 메이커들의 생산 공정과 관계가 끊기면 일본 레지스트 메이커의 기술 개발력이 정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첨단 소재 3개 품목 중 유일하게 한국의 국산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이 OLED 디스플레이의 커버 등에 사용되는 불화 폴리이미드이지만 규제 대상이 되는 불산 함유량이 높은 제품은 거의 수요가 없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이 거의 없었기에 한국이 이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입이 곤란하지 않으므로 국산화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패널 소재의 국산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수출 규제 강화가 괜히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버린 상황이라며 첨단 소재 3개 품목 이외의 다른 품목들에서도 국산화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설명합니다. 한국의 세원 하드페이싱이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반도체 코팅 소재 산화 이투륨을 한국이 국산화할 것으로 목표했다면서 꼼꼼하고 치밀한 코팅막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소재는 원래 일본에서만 제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이 국가핵융합연구소가 개발한 플라즈마 기술을 응용하여 기존 일본산보다 더 미세한 산화 이투륨 개발에 성공했다면서 세원 하드페이싱은 중소기업이라 이것을 당장 양산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지원하거나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떨고 있는 한국 반도체 메이커가 동시에 출자한다면 단기간의 양산 개시도 불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이후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 일본이 또 다른 소재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의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의 애플이 아이폰의 2020년 모델에 중국 BOE의 OLED 디스플레이를 조달할 수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 한국도 현재의 일본처럼 생존을 도모하게 될 것이기에 일본의 동무대였던 반도체나 패널용 소재 제조장치 분야에서 한국의 국산화는 단번에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 메이커가 기술 개발력에서 일본 메이커를 앞지를 수는 없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보라며 구경만 하고 있다가는 과거 액정TV나 반도체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다가 한일 양국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사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끝으로 기술을 따라잡는 속도는 확실히 빨라지고 있다며 불과 몇 년 안에 역전될 수도 있고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이번 제재는 일본의 강점이었던 첨단 소재 산업에 대해 일본 정부 스스로가 그 존속 위기에 대한 걱정을 하게 만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의 최대 희생자는 일본의 기업과 경제였다는 아이러니한 결말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경제 및 기업 전문지와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산화에 대한 결심이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다는 것을 조금씩 인식해 나가고 있고 경계심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첨단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에 나선 관련 정부 부처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조했다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알긴 알아. 뭐라냐고? 아저씨가 뭐라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지난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그 동양대 표창장을 받았다고 기재를 했는데 당시 부산대 의전원은 총장과 도지사, 시장이나 장관급 이상의 수상만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참 너무합니다. 뭐야 너. 그리고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012년에 영어 캠프 담당자였는데 왜 딸은 2010년에 표창장을 받았냐면서 자기도 모르는 표창장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면서 단정짓고 표창장 원본도 찾지 못한 상태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수작들이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가 무슨 말 하시려고요? 바로 2010년 10월 7일 동양대학교와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이 교육발전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던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사진 보이십니까? 이 사진에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현수막을 잘 보시면 2010년 10월 7일이라고 딱 보이시죠? 이게 뭐야? 바로 이 사진이 2010년에 동양대에서 영어 캠프를 운영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사진입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영주신문사 홈페이지에 아직도 떡하니 게시되고 있는 기사 사진인데요. 그 기사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말해봐. 괜찮아, 말해봐.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과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 이영직 교육장은 2010년 10월 7일 오후 4시부터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양쪽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대학이 소지하고 있는 관내 교육지원청 간의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연계하여 지원 장학 체제를 확립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체결하게 되었으며 영주시 지역 관내 초중등학교 컨설팅 장학 지도 업무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빨리 끝내자. 나도 모르는 게 있다고. 말해줘 봐. 또한 각종 연수회 개최, 체험학습, 초중등학교 영어 교육, 특기 적성 교육, 초등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라고 기사에 쓰여 있습니다. 진짜 웅대하죠. 이건 즉 2010년 10월 7일에 동양대학교와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이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 중에 초중등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얘기 없습니까? 빨리 끝내자. 여기 사진에 두 사람이 악수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군지 설명을 안 드려도 딱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요즘 아주 핫하게 방송에서 뜨고 있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인데 이렇게 얼굴이 떡하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설마 전 국민이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었던 김학의 얼굴도 검찰은 몰라봐서 풀어줬다고 했었지만 아니 이렇게 선명한 사진을 도저히 못 알아볼 검사는 설마 특수부엔 없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 뒤에 있는 벽에 걸린 현수막에 날짜가 딱 써 있잖아요. 2010년 10월 7일 오후 4시라고.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표창장 사진에는 봉사기간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라고 딱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2010년에 협약식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발견됐으니까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해준 적이 없고 표창장 대장에도 기록이 없다는 말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2010년 10월 7일에 동양대가 영주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식을 맺었으면 뭔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업무 협약을 맺은 내용 중에 초중등학교 영어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내 촉이 딱 맞았네 그냥. 아니 동양대는 시골에 있는 학교라서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니까 영어 캠프에 애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서 서울에서 영주까지 내려가서 숙식을 하면서 봉사해줬더니 고작 그런 기억이 없다면서 아주 은혜도 모르고 젊은 청년의 인생을 망치려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것도 AP 4과목이 만점이고 탭스는 904점, 토익은 990 만점을 받은 토익 시험 응시자 중에서 0.1%에 해당하는 아주 공부 잘하고 착하게 살아온 엘리트 청년을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참 창피해도 보통 창피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놈의 새끼들. 그리고 표창장이라는 건 웬만한 지역 행사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거의 다 주는 거잖아요. 오죽 흔하면 동양대 전 직원이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200명이 봉사하면 100명 이상은 표창장을 받는다고 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산 의전원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에 써서 그 표창장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표창장을 받았다고 무슨 큰 도움이라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합격 여부는 성적이 우선이지. 그렇죠. 무슨 자기소개서에 쓴
동양대 표창장 받았다는 내용이 도움이 되겠어요? 혹시라도 만약에 동양대에서 표창장 받았다고 합격되면 그게 대학원입니까? 그렇지. 그리고 AP 4과목에서 만점 받은 학생이 표창장으로 붙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이 새끼야. 그리고 어제 동양대에서 자체 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지명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딱 임명을 하셔서 그런지 그래서 바짝 돌아서 그런지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고? 동양대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봉사상 수상에 대해서 관련 서류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서류 보존 연한은 가장 긴 것은 5년 정도다. 그러면서 영어영재센터는 대도시처럼 과학고나 외고에 진학하는 우수한 학생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그런 곳은 아니다. 그냥 지역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영어 캠프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 말은 초등학생들이 영어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캠프 수준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업무 협약식 내용 그대로 2010년도 영주신문에 실린 내용 그대로 초중등학교 영어 교육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진에 보이는 현수막 날짜,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봉사기간을 비교해보면 2010년에 영어 캠프가 있었다는 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2010년 10월 7일에 동양대랑 영주교육지원청이랑 업무협약을 맺었으니까 그 겨울방학 시즌에 영어 캠프가 열렸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봉사활동했던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딱 표창장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 동양대 행정실 전 직원이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말하길 200명이 봉사를 하면 100명 이상이 받는다는 표창장인데 2010년에 봉사한 사람들에게 표창장 하나 안 줬을 린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검찰이 이런 기사도 찾아보질 않고 애꿎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만 탈탈 털어댔다는 겁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가 막힌 일이죠. 저 얘기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이에요. 그래서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반드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따님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지. 아니 워싱턴 침례교 신학대학 나오셨다며요. 그럼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회계가 뭔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인터넷에서 유령 박사다, 학력 위조다라는 말들이 많긴 많은데 저는 별로 그런 건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 나이가 좀 있으신 목사님들은 가짜 목사가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대?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은 제대로 된 기독교 교리도 가르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태민 같은 엉터리 사이비 목사들도 생겨나게 된 거고 돈 주면 신학대 졸업장 사는 건 누워서 떡 먹기였으니까요. 그렇지 않아.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네가 조금 더 받아들이고 있지 않잖아. 아 왜 어른이랍시가 아는 척이야. 존나 재수없어. 네 생각 안 물었다. 무식하나. 이건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외국 무슨 신학교라는 곳들도 돈 몇 천만 원만 주면 그냥 졸업장 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엉터리 목사들, 사기꾼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유령 박사, 학력 위조라는 말들이 많지만 별 신경 쓰고 싶지는 않고요. 그보다 중요한 건 워싱턴 침례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회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강조하는 존 웨슬리의 침례교 쪽 아닙니까? 그렇지. 모르는 게 없네. 그리고 구글링으로 찾아보니까 워싱턴 침례 신학교는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학대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보통 사람들보단 회계가 먼저